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정상회담을 갖고 리크창과의 회담도 가졌습니다. 아마 저녁에는 시진핑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 국빈 만찬에도 참가하실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은 그동안의 허다한 논란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다소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오찬까지 가졌다 이런데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역까지 있는 과정에서 1시간 20분 정도 밥도 먹어야 되고 덕담도 해야 되고 깊이 있는 대화는 애당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리크창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리크창과의 회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참석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우리로서는 비중이 좀 낮은 행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한중 간의 그 어떤 무역 문제라든지 한중 간의 경제 이슈가 정면에서 다루어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정근 교수와 같이 한중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중 경제관계 어디로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제가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오늘 대표 연설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같이 보시죠. 네, 지방 아파트 공급 과잉 경고 등 이런 얘기들 국정감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완장놀이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불러 제껴서 호통치고 문제는 그것이 보편적 국가이익이 아니고 민원성 또는 홍보성 또 기업의 개별적 계약에 관여하는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신 조져주는 이런 용어로 국정감사 정인 신청을 하고 있지 않나는 의문까지 생기고 있다는 뉴스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야당의 여론조사가 재밌는 게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이 자기가 여론조사를 해놓고도 글쎄요. 그렇게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의 무투표 재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란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갑니다. 부탁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정세, 한중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특별 오찬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한중 우호 관계가 역대 최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 주석과 갖는 6번째 회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을 가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연설을 청년 이야기로 시작했고 전체 연설의 상당 부분을 청년 현실을 소개하는 데 썼습니다. 이어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 정치의 개혁과 의회 정치의 개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동별 동의율 규제를 크게 완화합니다. 3분의 2 이상인 동의율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율이죠. 네. 동의율. 예.
3분의 2 이상인 동의율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낮춰 소수 아파트 주민이 특혜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재건축 알박기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매입 전세 임대주택 3천 가구의 입주 시기를 2, 3개월 앞당길 방침입니다. 네,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동의율, 동별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만은 그것을 과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재건축은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써붙이면 우리가 그냥 한글을 읽기에는 안전진단 통과가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축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축하하는 프랑카드들이 아파트마다 요즘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그 통과라는 게 이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재건축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안전하지 않도록 오히려 보이려고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아주 뭐 엉망으로 일부러 관리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이 아파트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재건축은 이제 알박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끝까지 아파트에 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뭔가 뒤호주머니에 뭔가 들어온다. 동의해달라는. 그래서 이게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만일에 만장일치가 된다면 마지막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은 그 나머지 99%의 동의율하고 같은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알박기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 그런 논란입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국회 선진화법이 말하자면 5분의 3의 중다수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분의 3을 가까스로 만족시키기 위한 마지막에 몇 명의 남은 국회의원 3명, 2명, 1명 뭐 이렇게 남게 되면 그 마지막 동의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힘은 막강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마치 알박기와도 같은 국회 의사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반수에서 5분의 3, 4분의 3 뭐 높아질수록 말하자면 이 의결권이 강화될수록 알박기의 효과는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장일치가 되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막강한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구소련의 스탈린은 총살을 시킨다든지 암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길에서 북한에서는 교통사고를 내서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먹여서 부패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한두 번 까불면 뭐 아예 빼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짓을 이제 공산당들은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이런 알박기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동의율 2분의 1 과반수만 하면은 부술 수 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적 소유권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살고 싶어. 지금 과천이 문제가 돼 있거든요. 과천 같은 데도 문제입니다. 근데 저층 아파트 조용하고 너무 뭐 이렇게 비죽비죽 올라간 고층 아파트 나는 싫어. 나는 저층 아파트의 온화한 분위기가 좋아.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 그리고 산에도 접근하기가 좋아. 산을 가로막고 높은 고층 아파트 짓는 건 나는 싫으라고 하는 주민도 그러니까 우리가 뒷호주머니를 노린 알박기 말고 정상적으로도 싫다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과반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적 선택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존재하죠. 근데 국회 의결하고 아파트 같은 의결은 이제 사적 자치고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높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국회 의결은 오히려 단순 다수면 충분한 것인데 국회는 지금 5분의 3으로 껑충 높여놓아서 도대체가 국회가 돌아가지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 지금 교육부총리하는 황우여 부총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 알박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국회 알박기법,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죠. 그게 생각이 나서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송인 씨 계속해 주시죠. 대구, 경북, 세종 등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과잉이 예상됩니다. 경북의 입주 물량은 최근 3년간 17만 가구였지만 향후 3년간 48만 가구로 예상돼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대구 역시 입주 물량이 150%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향후 3년간 입주 물량 증가율은 14%로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4월 총선을 겨냥한 민원성, 홍보성 증인 신청이 국정감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안성의 중앙대 분교와 서울 본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신청이라는 반발에 결국 6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정감사를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탤런트 누군가가 국회에 또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탤런트가 그 무슨 어떤 회사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탤런트가 사실은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회사의 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그 입찰을 따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파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국회의원에게 가서 찌르고 그 국회의원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알아봐 주마 하고 이승연인가요? 맞나요? 누구 탤런트를 국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완전히 재판인관이죠. 세상에 모든 불만 있는 건 다 내게 가져와봐. 내가 해결해 주마. 불러다가 고함 지르고 압력 넣고 이런 국회가 말이 된다는 국회를 하는 건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는 거지 민간인들 불러다가 호통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민간인들은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고 사법부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무슨 국회의원이 완장차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원님처럼 어흠 이리 다 가져와라 하고 호통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짓을 하겠다는 것이 국정감사 증인입니다. 참 이런 국회의원들의 이 월권도 무식한 월권이죠. 이게 무식한 월권.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정말 걱정이네요. 야당이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7.4%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30대 초반 유권자의 70%가 북한 도발에 대해 즉각 무력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2015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중 62.1%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즉각적으로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선별적 복지에는 54.6%가 동의했고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도 57%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1부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야당의 여론조사입니다. 30대 초반 유권자들의 의견, 또 전체 유권자 67.4%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야당의 여론조사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념 스펙트럼을 보면 전체 중에
386이죠. 지금 그 386이 40대 마지막에 이제 해서 50대 초반까지 이렇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이 세대만 좌익입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대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고 80년대 초반 젊은 시절에 사실 이 세대가 뻘거죽죽하게 변해버린 것은 저는 그래서 이 세대를 386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의식이 투철하고 다소는 사회주의적이고 이런 이념 성향을 띠게 된 것은 저는 전두환 시대의 영향이다. 그래서 전두환 키즈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두환 시절에 정말 그 가혹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독재 정치가 만든 삐뚤어진 심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삐뚤어진 심사가 각인된 일종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대를 굉장히 이념적으로 위선적이게 만들고 있는 물론 그 세대의 일부입니다만은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외치면서 자살한 교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그분도 386 세대가 아닐까 하는 말하자면 그 386 세대의 일종의 그 행동 양식 또는 사고 구조 이런 걸 갖고 있는 분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야당도 지금처럼 이런 식의 정강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언제까지라도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당의 핵심 간부들이 대개 그 386 민주화 운동가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위 친노 좌파의 헤게모니 뭐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그 체제가 무너져서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야당은 영원히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만은 그 386의 이념적 지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이번 새정치연합의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아까 지방아파트 공급과잉 경고 등은 제가 무슨 뭐 이 재테크 기사로서 이런 기사를 뽑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의 움직임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지방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올라왔습니다. 급등해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에 어떤 충격이 오면 그쪽부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정규제가 뽑은 오늘의 뉴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정근 교수 만나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감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5.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 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뭐 최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표가 지난번에 한반도에서 위기 시에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었다는 얘기가 뜨고 있습니다만 외신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외신은 뭐 CNN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전성절 기념일 관련 뉴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마 글쎄요 뭔가 조금 국내 언론 보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약간씩은 실망하는 분위기인데 실망했다고 노골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 아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 정도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 뉴스가 지금 중국 관련 뉴스로는 더 크게 나와 있는 국제 뉴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킹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CNN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 유럽의 그 소위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올라와 있고 뭐 전성절 행사 같은 것은 거의 뭐 취급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알자지라 영어 홈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알자지라 영어 홈페이지 같은데도 예, 이것도 뭐 부다페스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유럽으로 하는 기차 여행을 정지시켜서 부다페스트 기차역에서 뭐 항해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좀 실망스러운. 오늘 세계 금융시장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미국 아직은 여기는 미국 주가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 상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시장은 오늘은 비교적 조금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워낙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조정을 보이는 정도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주가는 오늘 좋습니다. CNN 유럽 주가를 한번 볼까요? 중국 주가는 마이너스 0.2, 항생 1.18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다 마일드하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미국도 괜찮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2부로 넘어갑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세계 28개국 주택 가격을 비교한 결과 중국 주택 가격은 올 들어 5.75% 하락하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주택 시장에는 확실히 버블이 끼어 있었다며 버블이 터진 것이 최근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올 것이 온다 뭐 이런 얘기 분위기입니다만 아까 그 오정근 교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9년까지 공급물 지금 아파트 공급을 완전히 올스톱을 해도 2019년에 가야 빈집들이 다 팔려 나갈 거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6, 7, 8, 9 4년어치 물량이 지금 공급 과잉이다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선에서 무투표로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현재 자민당의 상황에 대해 활력 저하, 인재 고갈, 이념 불투명 등 3대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신문은 우선 아베 총리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움직임이 없다며 활력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의 위세에 눌려 포스트 아베를 꼽을 수 없는 현재 상황도 자민당의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자민당은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그 이념이 불분명해졌다며 보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내에서 논의를 벌여 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아베 무투표 재선 둘러싸고 비판하는 논조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논조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친아베적인 그런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정통 중도 보수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만은 FT를 인수하고 난 그 점에서부터 해서 최근에는 상당히 아베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베를 아주 맹렬하게 정면에서 공격하는 그런 사설을 써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80대 노인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86세 노인이 마트에 갔다가 개장 시간과 동시에 몰려든 인파에 압사당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물자 부족 사태가 극심해 새벽부터 줄을 선 뒤 물건을 사고 있고 그마저도 허탕을 치는 일이 일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산하 연구기관은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808%에 이르고 생활비 상승률은 연 72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줄을 서서 항의하는 시민들은 차베스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미국 그 우파의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재미삼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트럼프를 비난해서가 아니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일상언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밑에 대통령 말씀 자료를 써주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자료를 여러분 오늘 여기 와주신 여러분 저쩌고 공식 인사를 다 하고 대통령 전두환하고 다 읽고 나서 옆에 놓으면서 자 이제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에 전두환 대통령 얘기는 그건 공식 언어고 자 이제 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다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이 말씀 자료 자체가 말하자면 없었던 거죠. 자 계급장대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말하자면 노무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어떤 솔직성, 담백성,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나가는 말하자면 이제 이 부풀려지거나 숨기거나 이런 게 없는 그 스트레이트한 성격에 아주 매료되듯이 지금 그 트럼프에 매료되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정치 언어로서 금기가 된 언어, 또 여성에 대해서는 야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깨버리는. 예를 들어서 그 켈리라는 그 여성 그 앵커에 대해서 아주 뭐 거침없이 빈보다 뭐 얼굴은 이쁜데 머릿속은 텅텅 빈 애야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해버리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아마 그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소위 그 제목은 트럼프 앤 데마고그입니다. 트럼프와 데마고그. 데마고그라는 게 이제 가문이슬로 대중 연설로 이제 대중을 휘어잡아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와 데마고그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칼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스티븐인가요? 하는 친구가 썼던데 아주 잘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베스 얘기가 쭉 나와서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친구다 이게. 그건 좌익이지만 말하자면 트럼프는 우익에서 차베스 같은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칼럼을 제가 오전에 보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지금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니까 차베스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